으로 넘어가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근 몇 년간에 몇 가지가 개정이 된 사항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첫 번째가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상가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3년 전에는 1년 해가지고 5년까지 밖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너무 짧다 장사하기에는 요거를 10년으로 연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금 회수 보호라는 기간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 주인이 나가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만기 3개월 전이었었어요. 원래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회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얘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된 것이고요.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임대 보증금을 갖다가 아무개나 막 올렸었어요. 근데 이것은 5% 상향 제한으로 그냥 걸어놨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러분들 상가에는 환상 보증금률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는 6억 1천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로 배웠습니까? 환상 보증금이 9억으로 배웠었죠? 그죠? 얘가 그러니까 6억 1천에서 9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최근에 상가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물건을 가지고. 자, 지금 요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요 5%를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증금과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데 보통은 아씨 5%면 월세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건물주를 하려면 월세도 올려야 되고 보증금도 올려야 돼요. 근데 보증금이 올려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면 그것을 모아 하면은 팔 때는 이것이 몇 천만 원의 효력을 지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의 어떤 임대인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손님을 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모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고. 만약에 2천에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가지고 천에 뭐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걸 갖다가 야, 이제 세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 5% 올려줄게요. 어차피 5% 올려주는 게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갱신을 하려면 그러면 얘한테 5% 올리면 105만 원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죠? 그런데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월세 부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보증금에도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임차인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거 뭐 1,050만 원에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내년부터는 너 1,050만 원에 105만 원이야? 좀 이상하죠 그러면. 자, 그래서 얘를 환산을 해버립니다. 이 보증금을 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을 한다 하면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보증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럼 얘는 1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얼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억이죠? 그럼 합해서 얘는 환산 보증금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억 1천이 나오는 거죠. 자, 1억 1천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5%를 올리는 거야. 합쳐서. 그럼 5%를 올리면은 550만 원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1억 1,550만 원. 단시, 백, 천만, 10만, 백만, 천만, 1억.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1억 1,550만 원이니까 얘를 요거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1,000만 원을 빼야지.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야지. 그죠? 1,000만 원을 빼면은 1억 550만 원이 나오잖아. 그죠? 1억 요거 빼면은 1억 550만 원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월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5만 5천 원이야. 아니 그러면 얘만 했을 때는 105만 원인데 요랑 합쳐봐야 5천 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요런 거 달랑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걸 빼버리고 그냥 요것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상가를 요런 거를 뭐 이렇게 쭉쭉 갖고 있다든가 몇 가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아 하면은 꽤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1억에 5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합쳐봤더니 1억에 500만 원이 나와. 그러면 얘만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 올렸을 경우는 525만 원이 나오네. 그죠? 얘만 했을 때는 525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한번 환산을 해봐서 5% 올리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갖다가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6억이 나오죠. 그죠? 자, 6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산을 했더니. 그죠? 그럼 얘를 갖다 5%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억 3천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를 5% 상향을 했더니 6억 3천이 되죠? 그럼 보증금 1억을 빼버리면은 5억 3천이 되겠죠? 그죠? 그 얘를 갖다가 공 두 개를 나누기를 해주면 53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월세만 올렸을 때는 525만 원인데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환산을 해서 5% 올렸더니 530만 원이 나오더라. 5만 원이 올라갔죠. 자, 이 5만 원의 값어치가 5만 원이란 얘기는 연으로 따지면은 60만 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60만 원을 갖다가 1년에 벌으려면은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 이자율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얘를 받음으로써 보증금에 대해서 더 5% 인상을 함으로써 이 건물의 가치는 최소 1,000만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에 있는 것들은 그냥 월세만 그냥 받읍시다 이렇게 되지만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몇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증금도 올려줘야 내가 나중에 물건을 팔 때 또는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할 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값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5%를 올려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건물주들이 꼼수 부리는 게 뭡니까? 관리비 인상이죠. 그거를 5%밖에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갖다가 관리비는 법적으로 상가임대차 법부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나 관리비 이거 못 내겠는데 그럼 나가 임마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상정은 돼 있는데 통과는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냐면 지금 관리비 인상으로 해서 상가 임차인들이 계속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비 인상을 할 때는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증거로 이 증거를 제출해라. 이런 지금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상가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임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임대인은 아직까지 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냥 딸랑딸랑 할 수밖에 없어. 꼬리 흔들고 뭐 명절 때 뭐 그냥 뭐래도 저 참치 캔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이렇게 조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해봐야 임대인한테는 솔직히 안 돼. 괜히 골치만 아프니까 법은 이렇지만 정말 웃으면서 임대인한테는 좀 잘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주인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지 말고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늙으면은 할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어. 진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아직까지 뭐 43밖에 안 됐지만 이제 좀 더 늙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르신 분들이 주인인 경우에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분들한테 좀 잘해주시면 무조건 득이 됩니다. 제가 겪은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상가 임대료 뭐 인상이 됐든 뭐하든 간에 상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이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낸 사람인데 상가보호법에서 니들 도와줄게는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물론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임차인들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이상은 상인법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니들은 돈만 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9억 이하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 사업자들이지만 종중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그냥 고유번호를 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가를 얻고 뭐 했다 하더라도 상인법에서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산보증금 9억이면은 뭐 3억에 한 600 정도, 그죠? 3억에 600이 딱 9억이 나오죠. 그런 분들의 가게를 말하는 거야. 큰 대형 음식점들 뭐 이런 거.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특징이 있느냐? 이런 분들은 첫째,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뜻은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정말 주인이라고 협의를 해갖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답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자,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 환산보증금 9억 이상 있는 분들은 상인법의 보호 조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법에 대해서 보호를 조치를 못 받고 상인법 보호 조치를 못 받습니다. 대신에 어떤 법에 대해서 받느냐?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묵시적 갱신이고 얘는 그러니까 9억 이하일 때는 상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9억 이상일 경우 상인법 보호를 못 받고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상가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에 그 갱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어?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보증금 이하가 요 상인법 보호 대상 같은 경우는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얘 같은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인법 보호 대상은 1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고 내가 언제든지 이사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 이사 갈래 하면 되죠. 어? 주임법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이 나 이사 갈래 묵시적 갱신됐을 경우나 계약 갱신권 사용했을 때도 나 이사 갈래 그러면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임차인만 퇴거 요구 가능하죠. 그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서도 얘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나가 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임차인도 요구할 수 있고 나간다고 퇴거를 할 수도 있고 임대인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으니까 1년 뭐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묵시적 어떤 갱신이 되고 3일 지났는데 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보증금 인상률을 5% 인상 제한을 받죠. 얘는요 5% 인상 제한을 상관없어요. 500%를 해도 되고 5000%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보증금 9억 이상은 이렇게 다른 것보다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내가 A라는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가게를 내가 털기. 너무너무 장사가 안 돼서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권리금 이거 너무 뭐 아무것도 소용없으니까 보증금을 달라. 근데 주인은 가게 빠진 다음에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 임차인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가짜를 들여보냅니다. 이거를 임차를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쏩니다. 계약금을 해봐야 뭐 한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쌌겠죠. 자, 200만 원을 계약금을 주인한테 쌌어요. 그럼 주인은 지금 현재 임차인한테 너도 가게를 얻어야 되니까 보통 이 계약금을 일로 보내주죠. 그래서 보내줍니다. 계약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짜 이 사람은 해약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해약을 하고, 그러면 이 돈은 이 사람한테 갔으니까 뭐 그냥 없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미 신규 임차인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전에 기존에 있는 계약은 파기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딴 데 가게 얻었다. 그 돈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주인 그래서 티격태격 뭐 싸운 경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이 가게를 계약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금을 보내준다면 계약이 되었으니까 계약금을 보내드립니다. 단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특약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 가게 계약했어. 어쩌고 저쩌고 했어. 라는 말이 소용이 없다는 의미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정말 특이하게 우리들을 살려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주인한테 그런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해주시면 아, 돈은 계약금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분한테 돈을 갖다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세요.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을 보내드립니다. 단 이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술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게 난지는 여러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상가에 원래는 뭐 3천에 200짜리입니다. 3천에 200만 원짜리 가게인데 한 분은 3천에 그냥 계약서상에다가 원래 3천에 200이란 말이에요. 계약서상에다가 그 총 금액을 쓸 때 3천에 100이고 1년 후에 특약상에다가 이걸 특약상으로 쓴 겁니다. 얘는 그 위에 총 금액 그 계약서 금액에다 쓴 것이고 그리고 1년에 3천에 150만 원 2년 후에는 3천에 2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한 겁니다. 그럼 2년 후 3년 차부터는 3천에 200을 찾아온 거죠. 그죠? 자, 이 계약하고 3천에 200짜리인데 얘는 아예 계약서에다가 3천에 200을 쓴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1년간은 3천에 뭐 그 100만 원을 한다. 그리고 2년 동안은 3천에 150을 한다. 그리고 3년 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차가 되니까 결국은 얘도 3년 후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얘도 3년 차부터는 3천에 200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감액이죠. 그죠? 얘 같은 50만 원 감액이죠. 결과적으로 3년 후에는 3천에 200, 얘도 3천에 200이야. 그죠? 근데 A라는 분은 계약서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보니까 증액 계약을 쓴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3천에 200을 그냥 써버리고 감액을 해준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계약이 난 것 같아요? 결국은 똑같은데 만약에 임차인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5% 상한 제한에 걸리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지금 5% 상한 제한에 걸리잖아. 얘는 증액을 엄청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자리를 이걸로 쓰고 나서 내가 감액을 해주는 게 낫다는 뜻이지 원래 이건데 이걸 갖다 계약서한테 쓰고 이렇게 증액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액계약, 증액계약보다는 감액계약이 임대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